자, 총재님, 자, 한마디 토크를 하고 이게 아마 오늘 가장 핫 이슈 될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예, 북한의 비밀 특사로 갔다 온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1세기 전입니다. 야, 1999년 11월입니다. 그러면 왜 총재님을 비밀 특사로 보냈을까요? 가장 믿었기 때문에. 당시에 통일부 장관을 임동원 장관 후임으로 저를 내정하시고 북한에 한번 가서 네가 아는 자세한 눈으로 와서 보고를 한번 해라. 아, 김정일이가 어떤 사람인가 네가 봐라. 아, 제가 김정일이랑 동갑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래도 임동원 장관이 가서 그 김일성 주석한테 동상에 참배해 마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직 국교가 열려 있지 않는데 참배를 하면 충격을 많이 받을 거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게 각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네.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유튜브에서 자세한 얘기를 밝히려고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특사로 갔다 오셨을 때 북한에서 보고 들은 많은 말이 있지만 다음에 대통령은 우리 총재님 보고 대통령을 하라. 우리가 1000만 표를 밀어주겠다. 내가 까발려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김대중을 이어서 총재님 보고 대통령 하는데 1000만 표를 도와주겠다. 그때부터 북한은 벌써 해킹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그 후에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저를 못 만났어요. 만나고 싶었는데 최용해가 자꾸 반대를 했대요. 아하. 그래서 오니까, 여기를 돌아오니까 4m짜리 큰 호랑이 표를 하나 보냈어요. 어허. 이거 못 만나서 미안하게 됐다고. 어허. 고맙다. 근데 가지기가 복잡해서 제가 경주김치 종회장을 했는데 우리 총무관사 김기영한테 줘버렸어요. 좀 가지고 있어라. 그만 지금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났던 노동장 부장들 몇 사람하고 안내가 저한테 와서, 제가 이번에 우리가 뭐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후보를 나오시면 1000만 표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왔습니다. 이걸 잘 들어. 요 핵심 잘 들어봐요. 그래서 북한이 총재님이 대통령으로 김대중 이어서 나오면 1000만 표를 도와주겠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선거에 1000만 표를 도와준 것은 뭐냐? 해킹하겠다는 거예요. 해킹하겠다고. 이해가 돼요? 그때부터 북한은 벌써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 좀 바보처럼 당신이 어떻게 1000만 표를 모은단 말이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믿는 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 화해하는데 앞장서고 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을 해보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민주당 경선에 나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조세영 위원장한테 형님 제가 그 경선 안 나가렵니다. 왜 안 나가냐? 아니 뭐 이런 일이 있어 안 나갑니다. 아니 네 혹시 약점 있냐? 무슨 약점 말이오? 뭐 돈을 먹었거나 뭐 여자나 그런 거 이제 에이 그런 소리 맞아요. 근데 이상하네. 아무튼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빠졌어요. 시간 관계상 내가 물을게요. 평양에 처녀하고 하룻밤 잤어요? 안 잤어요? 못 잤어요. 간단히. 4.19가 왜 일어났고, 그리고 희생이 어떻게 됐고. 자, 지금부터 자유 연설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5년 만에 광화문에 복귀했습니다. 제가 뭐 국회의원도 좀 해봤고 자유총연맹 총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옆에 계신 정광훈 목사의 국민혁명 의장 대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 저는 2020년에 8월 15일 날 바로 여기서 집회를 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걸려가지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4.19 때 대학 1학년에서
멋모르고 대모를 하다가 총탄이 날라왔는데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옆에 있는 여학생이 하나가 팍 꼬꾸라져요. 근데 이름도 몰라요. 근데 이 여학생은 우리가 스크림을 짜고 있는데 뛰고 들어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서울무대 1학년 고순자라는 아가씨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 제가 총을 맞을 뻔했죠.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서 74명이 죽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물러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그때 조병호 후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단독 후보야. 문제는 이봉희가 장면보다 인기가 낮아. 그게 자기가 당선하려고 최인기 등등을 가서 3인조 5인조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주국가에서 국민적 폭동과 저항이 쏟아지는 것은 선거 때문에 비롯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20년 4.15 총선, 2024년의 40선거에 엄청난 부정선거가 벌어졌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때 제가 2022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나오셨을 때 저도 경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양반이 압도적으로 당선됐어요. 저는 좀 삐딱하지만은 일을 잘하셔. 그래서 저는 대리만족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대리만족.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부정선거요. 부정선거를 당신이 해결하면 이 나라의 영웅이 된다.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 아, 이 양반이 문재인처럼 돈 모아갖고 적당하게 어물어물 살고 나중에 돌아서 연금 받으면서 편안히 살겠구나, 이런 얘기하면서 꾸준히 반대를 했는데, 저도 많이 한때 실망을 하고 했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께서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하셨어. 특히 정광훈 목사께서 부정선거하는 것은 자유통일당의 전국구 후보에 100개죠? 100개의 투표구에 많은 사람이 투표를 했는데 투표구에 한 표도 안 나왔어. 거짓말이죠. 이게 완전 조작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것이 정광훈 지도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하고 같이 협조해야 되겠다. 그동안 저는 유튜브는 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는 2025년 3월 1일이 이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스럽게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중흥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을 영웅으로 죽여올린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 제 대학 동창들이 와서, 야 김경재, 니마 아첨을 해도 너무한다. 왜 아첨 너무하냐. 아니 윤석열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까먹어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그러나 그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는 이 나라의 부정선거를 깨치는 용사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왔고 여러분이 도와서 이제 한국의 탄핵재판소가 윤석열을 절대로 탄핵하지 못하고 기각 아니면 각하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점에 온 것은 오늘 여기에 모인 1000만 명의 인원이 보정을 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들과 우리 새끼들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상으로 밀고 나가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우뜸 가는 국가의 하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믿으면서 자유와 민주를 위한 정렬, 그리고 그 정렬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수난을 떳떳이 받아들이는 다른 하나의 정렬을 가진 정광훈 목사 같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앞길이 창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여러분의 건투를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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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정선거를 밝혀내려고 계엄령 선포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전부 다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증인도 안 받아주고. 그러면 중앙선관위에 서버를 까야 돼, 안 까야 돼? 아니, 자기들이 당당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까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서버를 깔 분이 한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이제 윤상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서버만 까면 끝나는 거예요. 서버만 까면 끝나는 거야. 네. 윤상현입니다. 의원자를 빼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의원 다 빼시라고 하니까 뛰겠습니다. 민당이 내란 수계의 윤석열 대통령 밑에 내란 공범 1호로 지목한 윤상현입니다. 여러분, 민당과 좌파단체들이 저에게 많은 별을 달아줬습니다. 저를 제명하여라, 징계해라, 윤리 제소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전부 9개의 별을 달았습니다. 저는 이런 별을 달으면 달을수록 자유애국운동의 투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광화문 아닙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6.25 전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광화문 광장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주의 애국 운동의 중심지 성지 광화문 아닙니까? 여러분, 차갑고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지난 7년 이상 광장을 지켜주신 존경하는 정광훈 목사님, 우리 애국동지 시민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양심이자 영웅입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때 대통령 지지율 11%인 거 아시죠? 지금은 무려 40% 올라간 거 아시죠?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광화문에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는 대통령 탄핵 이걸 보면서 하나의 영화를 만들고 있구나, 탄핵 심판 영화를 만들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대본을 민주당, 민주악당이 쓰고 감동을 헌법재판소가 하고 그리고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조연을 막는 탄핵 심판 영화. 그런데 여러분, 영화에는 반드시 대반전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요새 불임절을 맞이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야, 분명히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대통령이 꼭 돌아오신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죠? 반드시 살아오십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민주당 주도로 내란 관련 혐의 분야를 80% 이상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란 관련 분야를 전부 뺐습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그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돌려서 재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중대한 흠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너무 많이 어겼습니다. 헌재
헌법 24조, 32조, 40조, 51조, 예를 들어서 헌재법 32조를 보면은 수사 중 재판 중일 때는 자료 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그래. 그런데 탄핵 소추단이 내란죄에 관련된 수사기관에 있어서의 주요 임무 종사자 피고인들의 기록을 송부 촉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헌재법을 어기고 들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헌재법 40조 탄핵 심판을 할 때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진술서를 재판 과정에서 동의하지 못할 때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헌재 재판에서도 주요 증인들이 검찰 등에 있어서의 진술을 동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거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 능력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것도 중차대한 결함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하나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김학성 교수님,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님, 중앙대 이인호 교수님, 국민대 이호선 교수님 등 이런 분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 세계 헌정사를 보건대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12.3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 자제를 해야 된다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위헌법률을 제정해서 많은 국민들이 몇 개월 동안 피해를 봤다고 칩시다. 나중에 그게 위헌법률로 판정이 났을 때 돌이켜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국민이 피해본 것을 법률 제정권자의 국회의원이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죠 여러분? 이게 바로 12.3 비상계엄의 법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김학성 교수님과 함께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각하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12월 초처음 두 번째 나왔을 때 우리 애국 시민분들께 우리는 이제 광장에서부터 자유민주 체제 수호의 성전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 올린 거 기억하시죠? 첫째, 좌파 사법 카르텔을 척결하라. 둘째, 부정부패 선관위를 척결하라. 셋째, 종북주자파 카르텔을 척결하라.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제 말씀이 옳았죠 여러분? 여러분 다 보시죠? 우리 모두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저 거대한 암흑의 세력, 어둠의 세력, 3대 카르텔 세력을 척결한 자유의 뿔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유의 뿔을 높이 들고 악의 창살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끝까지 지켜냅시다 여러분. 저 윤상현이 우리 목사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자유민주 수호의 1등 투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